더 적합한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설정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직무 역량을 갖고 있어? 이제 면접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목표가 선발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와람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채용 전형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 즉 채용 전형별 실시 목적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목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합한 채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오답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세 가지 전형을 거치잖아요, 보통. 근데 이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굳이 세 가지 전형을 실시한다? 이거 다 보고자 하는 게 다른 거고, 각기 적합한 전략이 다를 텐데, 이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자소서도 이력서처럼 쓰시고요. 면접도 이력서처럼 준비하시는 경우가 진짜 99%에 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에는 사실 정답은 거의 없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오답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오답을 범해서 떨어지지는 말자. 자소서 잘 쓰는 법이나 면접 준비하는 법까지 해서 한 가지 컨텐츠에 다 담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영상 너무 길어져서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판단이 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 전형 전체를 실시하는 목적을 먼저 알아보면 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여기서 더 적합한 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스트, 즉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 전형을 실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라이트,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베스트와 라이트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에 기업에서 베스트한 인재를 뽑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되게 쉬워져요. 학벌 제일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뽑으면 되고요. 좋은 회사에서 좋은 경력 갖추고 좋은 학점 받은 사람 뽑으면 됩니다. 근데 기업은 이제 알아요. 아무리 엘리트를 뽑아도 적합한 사람을 뽑지 않으면 나간다는 걸. 그러면 이 더 적합한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설정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직무 역량을 갖고 있어? 그리고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너가 우리 회사, 우리 부서와 적합한 사람이야? 맞는 사람이야? 요거 두 가지가 확보가 된다면 더 적합한 인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부가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왜냐면 회사니까 이익을 쫓는 집단이잖아요. 비효율적인 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부 목표와 부가 조건만 알면 앞선 세 가지 전형에 대한 실시 이유를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력서랑 자소서부터 보면 이력서, 자소서 전형을 실시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필터링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면접에 부르기에는 최대한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필터링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세부 목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정한 적정 수준 이상의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어? 이력서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적합성을 띠고 있어? 자소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격 특성을 개략적으로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형을 실시하게 되죠. 인적성과 AI 여건. 이력서, 자소서랑 같은 전형에서 실시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력서, 자소서 붙은 사람들 대상으로만 실시하는 회사도 있는데 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결국은 목표가 필터링이기 때문이에요. 기준도 유사합니다. 최소한의 역량을 적성 또는 AI 여건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량 검사죠. 그리고 최소한의 적합성을 인성 검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선 두 가지 전형을 통해서 필터링이 완료가 되면 이제 면접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목표가 선발로 바뀝니다. 선발이라는 거는 일단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돼서 누구를 뽑아도 크게 리스크가 없을 때 선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을 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직무 역량을 재검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픽 AL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스피킹을 잘할 것이다 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너 오픽 AL 갖고 있는 거 봤어. 근데 실제로 영어 스피킹 잘해? 를 실제 질문하면서 검증해 보는 거죠.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는
너 우리 회사랑 맞는 사람이야? 우리 부서랑 맞는 사람이야? 즉, 안 나갈 사람이야?를 검증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이력서 자소서에서는 1차 필터링이잖아요. 이력서가 훨씬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소서보다. 근데 인적성 AI 여건과 특히 면접부터는 재검증만 어느 정도 되면 적합성을 보는 비중이 훨씬 더 커져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전략들을 동일하게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력서에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직무 역량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담는 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요. 자소서는 명백히 이력서와 다르게 써야 합니다. 이력서와 다르게 써야 한다는 건 액션, 즉 행동을 70% 이상은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적성이랑 AI 여건은 사실은 답이 없는데 인성 같은 경우는 가끔 거짓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솔직하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면접에 가서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단점을 숨기고 그 사람들이 원할 거라고 내가 추측한 답변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진짜로 선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력서랑은 완전히 다르게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직접적인 피드백과 예시가 필요해서 다음 영상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채용이 진짜 힘들죠. 이 새끼들 서류 붙는다고 해서 입사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안 붙여주고 면접까지 힘들게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고. 근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용 전형이라는 게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본인들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당연히 뭐 정답 이렇게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HR 부서에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느껴왔던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참고하시고 도움되시는 방향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자소서 쓰는 법이라는 영상으로 조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